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쭈구리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우비를 몇 번이나 입었다 벗었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전 근무 끝내고 들어와 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데 지금 또 비가 내리네요. 아까 들어올 땐 또 비가 그쳤었거든요. 또 비가 내리고 있고 또 그치고 좀 이런 상황이네요. 좀 애매합니다, 날씨가. 자,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최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배달라이더의 최저 단가를 심의를 했습니다만, 공익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잖아요. 만약에 공익위원들이 찬성이 됐다면 우리는 당장 몇 달 뒤부터 최저 단가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공익위원들이 다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현장 감각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거고, 또 우리가 확 뭉쳐갖고 불처럼 일어나지 못한 그런 것도 우리 탓도 있죠. 그죠? 예, 최저임금위원회를 할 때 청와대 앞에서 모였을 때, 그닥 많이들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 문제도 있고, 우리 스스로 내부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별로 신경을 안 쓰시니까. 이제 그거 지나간 건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 이 최저 보수제, 배달 라이더에 대한 최저 보수제를 재검토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에는 될까,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 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달 라이더라든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 보수제를 하자는 입장에 가까워요. 근데 왜 안 되고 있냐?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정부에서는 하자고 하는 입장인데 뭔가 안 돼.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최저 보수 제도를 설계하고 착수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이제 최저임금 결정 지표라든가 최저임금위원회라든가 이런 운영에만 맡겨져 가지고 우리의 한마디로 운명이, 우리의 목숨이 달랑달랑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시조사기구를 검토를 하고 있다. 1년 365일 상시기구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라이더나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 보수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하면 얼마를 줘야 되냐, 각 직종별로 얼마가 적당하냐, 이런 거에 대한 상시 연구하는 기구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라이더라든가 이런 고용 형태에 대해서 최저 보수 도입 방안, 최저임금 결정 기준 합리화,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이렇게 2건의 용역을 또 줬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용역이라는 게 웃긴 게, 작년에도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이 가능하냐의 연구 용역을 줬는데, 가능하다라는 연구 용역이었는데, 실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 연구 용역이 반영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연구 용역만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 연구 용역을 노동부가 받아갖고 노동부에서 뭔가 주도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 용역이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 보수를 도입하는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근로자처럼 시간당 얼마, 이게 아니고, 어떤 직종은 건당으로 쳐줘야 되고, 어떤 직종은 이렇게 시간당 어떻게 최저 얼마를 쳐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그 결정 기준에 대한 합리화에 대한 연구, 이 두 가지 연구가 5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같은 특구직, 프리랜서, 이 근로기준법 밖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보장할 하는 것을 제도화 시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맨날 수입 인증하고 잘 번다 하는데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뭐 잘 번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경비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보여지는 게 맞아요. 예, 뭐 주말에 살짝 잘 벌리고 비 올 때 살짝 잘 벌리고 그런 거는 오히려 위험이 올라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잘 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최저 보수를 어떻게 정하는 거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내년도 상반기, 이제 올해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또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처럼 말이죠. 한마디로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또 없잖아 있죠. 그죠? 결국에는 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노동계 올 찬성, 경영계 올 반대, 이거는 뭐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경영계하고 노동계는 나올 이유도 없어. 그냥 그 자료만 공익위원들한테 사실 줘도 돼. 그럼 결국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쥐고 결정하는 게 이 최저임금 아니겠습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서로 노동계하고 경영계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해서 이끌어내라 그러지만 결국에는 투표를 거의 다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익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최저 단가가 되니 안 되니가 어떻게 보면 결정이 돼요. 올해 같은 그런 뭐 학자들, 교수들, 현장에 경험이 없는 그 학자분들, 교수분들이 일반 직장에서 일이라도 해보셨겠습니까? 아니죠.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대학에서 학문만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론적으로만 하시는 거고 현실에 대한 거는 사실 모른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처럼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학문적인 것보다는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공익위원으로 앉혀야 되는데 그게 되면은 내년에 되겠죠. 최저 보수가. 네. 그게 안 되면은 또 똑같이 또 부결이 되겠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동부는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앉히느냐. 네. 그게 결국엔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영상 찍는 사이에 또 비가 그쳤네요. 오늘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